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챕터 8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에 대해서 오늘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은 우리가 기업에 들어갔을 때 기업의 회사 내부 의사결정에 자주 쓰이는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분석 방법이 여러 가지 가정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좀 확장된 개념의 기업의 내부 관리를 위한 어떤 분석 방법을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내용은 CVP 분석이 무엇인가?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이죠. C는 코스트, 조업도는 발륨, 프로핏 분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헌이익, 그리고 단위당 공헌이익, 또 공헌이익률, 변동원가율,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은 여러분이 몇 번은 일상생활에서 들어본 용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개념을 우리 관리회계적 관점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익분기점의 판매량, 그리고 손익분기점의 매출액, 또 이제 목표이익이 설정이 됐으면은 목표이익 달성을 위한 판매량을 구하는 방법, 또 목표이익 달성을 위한 매출액을 어떻게 구하는지, 법인세를 고려할 경우에는 이런 판매량이나 매출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안전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영업 레버리지라는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어떠한 가정을 가지고 오늘 공부한 내용이 성립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CVP 분석, 이런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인데 이것은 판매량이 변화할 때 원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기업의 이익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즉, 이 기업은 손익분기점과 같은 하나의 중요한 기준을 설정해서 CBP 분석을 사용합니다.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은 이것도 BEP 분석이라고 그러죠. Break Even Point. Break Even이라는 말이 even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시죠? 이 수익과 비용이 같아지는, 그래서 수익도 안 나고 비용도 안 나는 점이 even이라고 합니다. even. 그래서 그 even, 수익과 비용이 제로인, 따라서 이익이, 미안합니다. 수익과 비용이 같아서 이익이 제로인 점, 그것이 even인데, 이 even을 깨트리는 점. 그래서 그러니까 적자에서 흑자로 올라가는 점, 이것이 손익분기점이죠. 그래서 총 수익과 총 비용이 같아지는 점.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이익이 제로가 되는 점,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수식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은 우리가 회계에서, 특히 우리 재무회계에서 많이 공부를 했죠.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내는 게 영업이익입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용으로 작성되는 외부 손익계산서,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공부하는 거죠. 주로 매출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도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관리회계 목적으로 공부하는 CVP 분석은 비용을 판매비와 매출원가로 나누는 게 아니라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해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는 고정비와 변동비로만 구분을 합니다. 원가를. 그래서 아래 식을 보면은 외부 보고용, 즉 우리가 이전에 공부한 재무회계에서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또 그래서 매출총익이 나오고, 여기서 판매관리비를 빼서 영업이익을 만드는 형식으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이러한 판매비나 매출원가보다는 비용을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해서 분석을 하는 게 훨씬 유용합니다. 그래서 내부관리형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고 이를 공헌이익이라고 합니다. 공헌이익. 그래서 용어가 공헌이익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매출액에서 변동비만 뺀 걸 공헌이익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고정비를 뺀 걸 다시 영업이익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변동비, 공헌이익, 그리고 고정비 이 개념을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자, 이제 공헌이익이란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헌이익은 contribution margin이라고 하는데요. 매출액에서 변동 원가를 차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는 고정 원가와 영업이익을 더한 값을 의미하기도 하죠. 위에 박스를 볼게요. 총 공헌이익은 매출액에서 마이너스 총 변동 원가를 말하는 거죠. 이 총이 붙을 수도 있고 총 공헌이익이라고도 하고 그냥 공헌이익이라고도 합니다. 역시 변동 원가도 총 변동 원가라고도 하고 그냥 변동 원가라고도 하죠. 그런데 오른쪽에 제가 써놓은 걸 보시죠. 영업이익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총 변동원가 마이너스 총 고정원가가 영업이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매출액은 총 변동원가 플러스 총 고정원가 플러스 영업이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박스를 보면은 두 번째 박스를 보면 총 공헌이익은 뭐냐면은 매출액 마이너스 총 변동원가죠. 그래서 매출액 마이너스 총 변동원가는 그래서 총 고정원가와 영업이익의 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식에서 유도가 된 겁니다. 총 공헌이익은 총 고정원가 플러스 영업이익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단위당 공헌이익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이것은 총 공헌이익하고 총 공헌이익 중 한 단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산 제품 한 단위에 대해서 공헌이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단위당 공헌이익은 판매 가격, 개당 판매 가격이죠. 개당 판매 가격에서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 원가, 한 단위당 변동 원가를 빼면은 단위당 공헌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공헌이익이 고정 원가를 모두 커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단기에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죠. 공헌이익은 최소한 고정 원가를 커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아래 제가 예를 들어놨어요. 판매량이 만약에 100개라면은 단위당 공헌이익이 20원이고 고정 원가가 2,500원이라면 어떤 현상이 생기나요? 자, 공헌이익은 얼마인가요? 판매량 곱하기 단위당 공헌이익을 하면은 총 공헌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100개 곱하기 20원 하면 2,000원이 총 공헌이익이죠. 근데 고정원가는 2,500원이에요. 고정원가는 2,500원. 그러면은 고정원가도 공헌이익이 커버하지 못한다. 그건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고정원가 2,500원이 되려면은 최소한 공헌이익이 2,500원이 돼야 되는 거죠. 공헌이익이 2,500원이 돼야 되면은 판매량이 최소한 125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판매량이 만약에 125개라면은 125개 곱하기 공헌이익 20원은 2,500원이죠. 그러면 고정 원가를 커버하는 수준의 판매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손익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판매량이 125개일 때 결국 손익이 똔똔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부분은 다시 뒤에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예제가 나와 있네요. 종합예제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YS 바이크는 오토바이를 판매한다. 오토바이 한 대당 판매 가격이 10만 원이다. 오토바이 한 대를 만드는데 발생하는 단위당 변동원가는 4만 원. 총 고정원가는 90만 원이다. 자, 이 주어진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판매 가격이 10만 원, 단위당 변동원가가 4만 원, 총 고정원가가 90만 원. 그러면 우리가 단위당 공원이익을 구할 수 있죠?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나요? 단위당 공원이익은 판매 가격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원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이 10만 원이니까, 그리고 단위당 변동원가가 4만 원이니까 단위당 공원이익은 10만 원 마이너스 4만 원 해서 6만 원이 되는 겁니다. 단위당 공원이익은 6만 원이고, 총 공원이익은 두 가지의 형태로 구할 수가 있어요. 총 공원이익은 단위당 공원이익 곱하기 판매량 형태로 구할 수가 있어요. 단위당 공원이익을 금방 6만 원이라고 계산을 했고, 만약에 판매량이 20대라면, 판매량이 만약에 20대라면 총 공원이익은 6만 원 곱하기 20대 해서 1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구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은 어떻게 구했죠? 오른쪽은 총 공원이익은 매출액 마이너스 총 변동원가 형태로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은 이 판매량이 20개를 할 때 매출액은 10만 원 곱하기 20대. 그러면은 매출액은 200만 원이고요. 총 변동원가는 단위당 변동원가가 4만 원이니까 4만 원 곱하기 20대. 그래서 80만 원이 총 변동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 마이너스 총 변동원가를 빼도 120만 원이라는 공원이익이 나옵니다. 자, 공원이익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원이익은, 자, X축이 판매량이고, 오른쪽, Y축이 금액입니다. 그래서 X축에서 판매량이 점점점 늘어난다 볼 때, 공원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공원이익은 앞 페이지에서는 단위당 공원이익이 우리가 6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단위당 공원이익이 6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 공원이익선의 이 각 기울기가 6만 원이 되는 거죠. 공원이익선의 기울기가 6만 원이 되고, 총 공원이익은 그 Y라고 할 때, Y는 단위당 공원이익 곱하기 X, 판매량, X가 판매량이라고 할 때, 단위당 공원이익이 D고, X가 판매량이라고 할 때, 총 공원이익은 단위당 공원이익 곱하기 판매량,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만약에 X 판매량이 20개라고 하면은 공원이익은 20개라고 하면은 공원이익은 20개 곱하기 6만 원 해서 12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0만 원이 이라는 금액으로 우리가 Y축에 표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총 고정원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총 고정원가. 총 고정원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총 고정원가가 얼마였나요? 90만 원이었죠. 앞 페이지에서 9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으면은 이 공원이익이 제로부터 쭉쭉쭉쭉 올라가죠. 올라가서 이 공원이익 선에서 공원이익이 올라가면서 고정원가선과 만나는 점, 이 점이 손익분기점입니다. 이 손익분기점이 되기까지는 기업은 손실을 보는 거고, 공원이익이 이 고정원가하고 같아지는 점,
이 점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공원이익,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고 이게 공원이익이 나오고 다시 고정비가 발생을 하고 고정비에서 공원이익에서 고정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생기는 구조죠. 자, 아까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판매량이 20개라고 그럴 때 그러면 매출액은 20개 곱하기 10만 원에서 매출액은 2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변동비는 변동비가 4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단위당 변동비가 4만 원이었죠. 4만 원 곱하기 20 하면은 변동비는 8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원이익은 200만 원에서 80만 원을 빼면은 120만 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고정 원가가 9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정 원가, 총 고정비 90만 원을 빼면은 120만 원에서 90만 원을 빼면은 영업이익이 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공원이익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공원이익 손익계산서 형식이고 이 위에 있는 그래프는 공원이익이 고정원가가 만나는 점이 손익분기점이다. 그리고 손익분기점의 왼쪽은 손실구간이고 손익분기점의 오른쪽은 이익구간이다. 그리고 이익은 이 공원이익이 고정원가보다도 커질 때 그 차이는 이익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를 계속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공원이익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되는 거죠.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총 변동원가 마이너스 총 고정원가. 앞에 페이지에서 나왔던 거죠. 이 등식을 조금 더 세분화해 보면은 영업이익은 판매 가격 곱하기 판매량. 이것이 뭐죠? 이것이 매출액이죠.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비 곱하기 판매량. 이게 변동원가죠. 마이너스 총 고정비. 이런 형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아래 그래프를 볼게요. 아래 그래프는 원가선이라는 게 있어요. 원가선은 뭐죠? 원가선은 고정비 플러스 변동비가 원가선이죠. 원가선은 고정비 플러스 변동비가 원가선입니다. 그리고 수익선은 뭔가요? 수익선, 매출액선이죠. 매출액선은 이 판매량 곱하기 판매 가격이 매출선입니다. 이렇게 쭉 위는 원점부터 쭉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수익선입니다. 이 수익선의 공식은 y는 cx, c는 판매 가격이고 x가 판매량이라 할 때 y는 cx 형식으로 수익선은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원가선은 고정비 플러스 변동 원가죠. 그래서 원가선 y는 a가 고정비고 플러스 변동 원가는 bx가 되는 거죠. b는 단위당 변동비고 x는 판매량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원가선이 이루어지고 수익선과 원가선이 만나는 점이 손익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손익분기점을 금액으로 표시한 거, Y축에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되는 거고, X축에 판매량으로 표시되는 것이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의 예제에서 고정원가가 90만 원이었죠. 그리고 단위당 공원이익이죠. 단위당 공원이익이 6만 원이었습니다. 앞에 예제에서.
단위당 공원이익이 6만 원일 때 고정원가가 90만 원이고 단위당 공원이익이 6만 원일 때 우리가 손익분기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판매량이 몇 개이어야 고정비가 커버가 될까요? X가 15개이면은 공원이익이 90만 원이 돼서 고정원가가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X가 15일 때, 그래서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15가 되면은 이때 고정원가가 커버를 하는 공원이익이 90만 원이 되고 이때에 손익분기점이 달합니다. 이때 이 X가 15일 때 가격이 10만 원이니까 그럴 때는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150만 원이 되겠죠. 이 150만 원 손익분기점 매출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고정비가 매출액이 150만 원이 될 때 고정비는 90만 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변동비는 60만 원이 되는 거죠. 변동비는 60만 원이 돼야 손익분기점 매출액 1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과 손익분기점 판매량. 자, 이런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별도로 알아볼 수. 자, 이제 손익분기점이란 개념과 이 손익분기점 판매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손익분기점과 같은 하나의 중요한 기준을 설정해서 CVP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CVP, Cost Volume Profit 분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손익분기점은 Break-even 포인트는 총 수익과 총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을 말합니다. 이 손익분기점에 해당되는 판매량을 우리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업이익은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알아본 대로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총 변동원가를 빼고 그리고 총 고정원가를 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매출액은 판매 가격 곱하기 판매 수량이고 변동원가는 단위당 변동비 곱하기 판매량입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 곱하기 판매량에서 단위당 변동비 곱하기 판매량을 빼고 거기서 총 고정원가를 빼는 형식으로도 우리가 영업이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매량을 밖으로 빼내면은 아래 표에서 보면은 판매량을 밖으로 빼보면은 영업이익은 판매 가격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비 곱하기 판매량입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판매 가격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비가 뭘까요? 판매 가격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비는 단위당 공원이익이 됩니다. 이거 마이너스 총 고정원가.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은 이익이 제로가 되는 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제로일 때 영업이익을 제로로 놓고, 그래서 제로는 가로 열고 판매 가격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비 곱하기 손익분기점 판매량. 이 판매량을 손익분기점을 판매량을 우리가 구하려고 그런 거죠. 마이너스 총 고정원가에서 이 아래 위에 박스에서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왼쪽으로 옮기면은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판매 가격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비 분의 총 고정원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분모가 뭘 의미하죠? 분모가 단위당 공원이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단위당 공원이익 분의 총 고정원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원이익률은 뭐냐면은 공원이익률은 이 매출액에서 공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거죠. 또는 이제 단위당
보면은 판매 가격에서 단위당 공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박스를 보면 공원이익률은 매출액분의 총 공원이익.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200만원, 앞에 예를 보면은 200만원 분의 공원이익이 120만원이었으니까 200만원 분의 120만원 해서 60% 또는 앞에 예제에서 보면은 판매 가격이 10만원이었으니까 10만원 분의 6만원 해서 60% 이렇게 공원이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변동원가율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매출액에서 변동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죠. 그래서 이 앞 예제에서 보면 변동원가가 80만원이었습니다. 20개를 팔 때, 오토바이 20대를 팔 때 변동원가가 80만원이었죠. 그래서 200만원 분의 80만원 해서 변동원가율은 40%가 되는 거죠. 또 판매 가격분의 단위당 변동원가를 보더라도 10만원 분의 4만원에서 40%가 되는 거죠. 우리가 다시 말하면은 변동원가율은 1-공원이익률로도 표시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이익이 아까 60%였고 변동원가율이 40%죠. 그래서 1-공원이익률 해도 변동원가율을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